Hello, world. Hello, world. We just wrapped up a great podcast. We had a good time. I think you'll find it very interesting and enjoy it. 안녕하세요. 큐팍입니다. 트럼프가 드디어 조 로건과 오늘 인터뷰를 했고 이 내용은 이제 올라온 대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받고 있는 공격, 요즘 히틀러에 비유되고 있고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주의, 나치, 파시스트 이런 내용들이 많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지금 해리스 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류 언론에서 트럼프를 Adolf Hitler, 히틀러에 비유하는 이제 선거가 12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히틀러에 비유한 공격이 이제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파시스트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받는 공격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도 이제 유대인을 이제 인종차별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히틀러를 트럼프한테 갖다 붙이는 건데 자 여기 X에 누가 재밌는 포스트를 올렸는데 트럼프가 이제 이거는 여기는 약간 비꼬는 유머로 히틀러가 그동안 어떻게 흑인들과 잘 지내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이제 올린 사진들이에요. 요거는 윌 스미스 오스카 시상식에서 크리스 록의 뺨을 때렸던 그 흑인 배우죠. 윌 스미스가 프린스 오브 벨에어인가 그 94년에 그때 아주 유명했던 코미디 프로인데 거기 나왔던 장면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90년대 시트콤인데 프란 드레셔인가 뭐 이 여자가 했던 낸이라는 쇼가 있었어요. 거기에 또 트럼프가 나왔던 적이 있고 이거는 2005년에 에미 시상식 때 나왔던 트럼프가 이제 웃긴 복장을 하고 나왔던 거고 자, 이 사람은 마이클 무어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인데 조지 W 부시의 그 비리를 드러낸 영화로 뭐 파렌하이트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극좌익입니다. 네, 거의 뭐 공산주의 수준의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도 이렇게 잘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97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미 팰런 2016년에 대통령 선거 시작되기 전에 거기서 인터뷰를 한 건데 이 지미 팰런 레이트 나이트 호스트죠. 코미디언 이 사람은 또 트럼프를 초대 손님으로 불렀다고 해서 또 욕을 먹었어요. 이 사람은 그때. 자, 그 다음에 요 사람은 여기가 힐러리 클린턴, 빌 클린턴, 요 사람은 줄리아 로버츠 같아요. 영화 배우. 이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2005년에 즐겁게 뭐 얘기하는 장면이고 Saturday Night Live, SNL 2004년에 트럼프를 흉내내는 코미디언 옆에 나와서 둘이 이제 뭐 서로 이제 뭐 농담을 주고받고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유명한 어프렌티스라는 쇼에 나온 장면이고 이 여자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이 여자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알렉 버드윈 다 할리우드 배우들이랑 찍은 사진 2007년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진들 엘 샤프턴이라고 흑인 인권 운동가라고 알려진 근데 사실은 선동가죠. 운동가라기보다는 그 사람하고 2006년에 찍은 사진 이거는 무슨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제시 잭슨 흑인 운동가 돈 킹 프로 권투 프로모터죠. 그 사람들하고 1988년에 찍은 사진 이 사람은 달라스 카우보이의 전 유명했던 감독 지미 존슨인가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88년에 오프라랑 찍은 사진 오프라 쇼에 트럼프도 나왔고 오프라가 뭐 이 정도로 좋아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코미디 프로에 또 나온 거 2004년에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갔던 사진 이거는 홈얼런 2에 나왔던 사진 이런 식으로 과거에 트럼프가 연예계나 흑인들하고 엄청 잘 지냈다라는 걸 사진으로 알 수 있고 자 이거는 앨리스 아일랜드 어워드라고 미국에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앨리스 아일랜드가 20세기 초에 그 이민자들이 들어오던 그 뉴욕에 있는 항구가 있던 섬인데 그 섬의 이름을 따서 앨리스 아일랜드 어워드를 주는 건데 여기 무하메드 알리 권투 선수 그 다음에 여기 트럼프가 있죠. 자, 이 사람은 누구냐? 여기 큰 사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로자 파크스입니다. 로자 파크스 미국 뭐 역사 교과서에 꼭 나오는 그런 인물이죠. 인권 운동가고 알라바마가 거기서 1950년대에는 이제 흑인과 백인이 분리된 사회, 남부에는 분리된 사회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버스에 이제 흑인들은 저 뒷자리 가서 앉아야 되는데 앞자리에 가서 앉은 그 유명한 여성이죠. 로자 파크스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The View라고 ABC의 여성들이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사람이 우피 골드버그 그 사랑과 영원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흑인 배우죠. 이 사람하고 트럼프하고 상당히 친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무대도 많이 세워줬고 그렇게 친했는데 지금
지금은 아주 극도로 싫어하죠. 우피 골드버그가 트럼프를. 근데 이때도 이렇게 친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나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사진들, 거기다가 웃긴 게 트럼프는 사위가 유태인이죠. 그죠? 근데 트럼프를 나치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트럼프가 흑인들하고 찍은 사진들, 흑인 유명인들. 알 샤튼 아까 보셨고, 여기 투팍이죠. 래퍼 투팍. P. 디디, 요즘 지금 감옥에 가 있는 퍼프 데디가 여기 있고, 오프라 윈프리, 요거는 그 전에 이 여자 이름 까먹었는데 그 트럼프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 이 사람이 윌 스미스, 그 다음에 로즈 팔스 보셨고, 골프 선수 우주고, 스눕 도그,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50 센트 래퍼, 마이클 잭슨, 제시 잭슨,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흑인 유명인들하고 이렇게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흑인 사회에 기여도 많이 했고, 이때 뭐 제시 잭슨이나 이 사람이 엘 샤프턴인데 트럼프하고 많은 뭐 일도 같이 했고 기부도 많이 받았고, 이런 식으로 흑인 사회에서도 트럼프를 선망의 대상, 미국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적인 인물, 이런 식으로 흑인 사회에서 트럼프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다 바뀌었죠. 한순간에. 자, 요 사진은 No one called Donald Trump a racist until June 16, 2015. 2015년 6월 16일 전에는 도널드 트럼프를 레이시스트라고 부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셀레나 윌리엄스인가요? 테니스 선수. 뭐 이렇게 보시면 사실 다 쉽게 말해서 흑인 귀족들이죠. 흑인 상류층. 흑인 상류층들하고 이렇게 친했는데 2015년 6월 16일 전까지는 이 사람을 레이시스트라고 부른 사람이 없다. 네, 2015년 6월 16일이 어떤 날인가요? 트럼프가 트럼프 타워에서 멜라니아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날이죠. 이날 이후로 사람들은 트럼프를 레이시스트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출마했다고 레이시스트라고 부른 건 사실은 아니죠. 이 사람을 레이시스트라고 부른 이유는 공화당으로 출마해서 레이시스트라고 부른 겁니다. 이 사람이 민주당 대통령으로 출마했으면 전혀 레이시스트란 말 안 나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뭐 나치다, 히틀러다, 레이시스트다, 그리고 심지어 백인 우월주의자다, 이런 말로 공격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공화당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류는 공화당을 이렇게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게 미국 사회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 한인 사회도 이 사실을 잘 모르세요. 공화당이 이토록 주류 사회로부터 악의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그냥 공화당 하면 뭐 부자 백인, 부자들만 위한 당, 이렇게만 알고 계시지, 2015년 6월 16일 하루 만에 흑인 귀족들이 이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그것도 뭐 단기간도 아니고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러니까 거의 3, 40년 동안 흑인 귀족들이 이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에 이렇게 바뀝니다. 왜? 공화당이기 때문에. 자, 이 사진은 예전에 캐라 영이라고 트럼프가 데이트하던 여자인데, 이 여자는 혼혈이죠. 이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Never heard him say a disparaging comment towards any race. 어떤 인종에 대해서도 비하하는 발언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사진은 트럼프가 연설할 때 옆에 나왔던 흑인 할머니인데,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흑인 셀럽들, 셀레브리티들하고 찍은 사진들. 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흑인 상류층 사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흑인 사회에서 아메리칸 드림 하면은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도널드 트럼프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6월 16일 이후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대선이 12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해리스도 연설에서 트럼프를 히틀러에 비유하고, 대부분의 미국 주류 언론에서 그를 히틀러와 나치와 파시스트로 지금 맹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상황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급변하는 데에는 그 원인이 당연히 있고, 또 보통 상황이 그렇게 갑자기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그 속에 뭔가 거짓이 존재하죠. 또 그 거짓과 함께 진실도 존재하죠. 그럼 우선 그 거짓이 뭔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흑인들이 너무나 선망하던 대상, 자신들이 커뮤니티에 늘 부르고 도와달라고 이러면서 그에게 착 달라붙었다가 하루아침에 얼굴색이 변하면서 그 똑같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인종차별주의자, 백인우월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평가할 때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나 한인 사회에서 트럼프를 실제로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저는 좀 늘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을 해보죠. 백인 우월주의자가 혹시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백인 우월주의자를 미국에서 사시면서 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백인 우월주의자가 혹시 있나요? 우리 모두가 아는? 도대체 이 백인 우월주의자는 누구인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자, 백인 우월주의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1960년대 중반까지 존재했던 KKK라는 단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입니다. KKK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19세기 말에 노예 해방이 된 이후 미국 남부 지역에서 만들어진 단체고, 그 조직원은 100%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산하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해방된 흑인들이 공화당을 찍으니까, 왜냐면 공화당이 이제 흑인을 해방시켜 줬으니까 흑인들은 당연히 공화당을 뽑겠죠. 그리고 남부의 노예주들은 전부 민주당이었으니까. 그래서 흑인들이 선거 때마다 공화당을 뽑으니까 흑인들이 투표를 못하게 방해하고 심지어는 잡아가고 잡아다 린치하고 이랬던 조직이 KKK입니다. 혹시 요즘 투표소에서 아이디,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게 저소득층, 특히 흑인들에게 차별적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미국에서는 지금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검사하면 신분증을 만들기 어려운 저소득층 흑인한테 차별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켈리에서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투표소에서 유권자의 아이디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마 이게 행정명령으로 지금 시행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KKK 조직원들이 흑인들이 공화당 표를 못 찍게 하려고 그 당시에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를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흑인들 중에 못 사는 흑인들, 이제 제대로 사회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가난한 흑인들, 이런 사람들은 신분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투표를 못하게 그때 신분증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민주당이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 어떻게 변했냐? 신분증을 검사하는 게 흑인들한테 차별적이다. 이거는 공화당이 인종차별주의자들이니까 흑인들이 투표 못하게 시행하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흑인들이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흑인들도 참 웃기죠. 뭐 기분 나빠하거나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 신분증을 왜 못 만듭니까? 흑인들이 가난하다고 신분증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아직도 그런 식으로 투표소에서 신분증 검사하는 건 흑인들에게 차별적이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는 왜 이렇게 신분증 검사하는 걸 반대할까요? 신분증 없이도 투표할 수 있게 하려고. 그리고 신분증 없이도 투표할 수 있는 게 왜 민주당에 유리한지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19세기 말에서 60년대 초반까지 존재했던, 그럼 물론 그 이후에도 비공식적으로는 다 있고 뭐 지금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60년대 중반까지 존재했던 KKK의 조직원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백인 우월주의자입니다. 뭐 독일에 스킨헤드도 있고 뭐 유럽에도 있기는 한데 미국에도 당연히 스킨헤드라고 뭐 있긴 했었고, 그래서 2016년쯤에 그때 나온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미국의 이런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뭐 많아야 뭐 10,000명, 20,000명 이 수준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백인 우월주의자인데 지금 트럼프를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류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한국이나 미국의 한인분들도 트럼프를 그런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뭐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트럼프가 어떻게 KKK 같은 사람이고 백인 우월주의자가 8, 90년대에 이런 흑인 귀족들하고 같이 놀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팀 중에 한 명인 그 인도계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사람, 그 사람도 뭐 트럼프 내각에서 한 자리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트럼프 팀에 있고, 그리고 어제 공화당으로 입당한 터시 게버트, 이 사람도 아마 트럼프 내각에서 어떤 일을 할 것 같은데, 하와이 출신 민주당 연방 하원이었던 이 사람도 사모아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백인이 아니죠. 그리고 아까 헬스에 대해서 언급했던 이 벤 칼슨, 이 사람이 그 샴 쌍둥이 분리 수술을 최초로 한 사람이죠. 존스 홉킨스 대 의사로 있을 때. 이 사람도 흑인이고,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백인 우월주의자다라는 말이 안 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주류 언론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극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극우가 뭔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모르시면서 그냥 트럼프가 극우다 뭐 민족주의 뭐 국가주의 이런 걸 내세우면 극우다라고 하는데 극우가 사실 그것만이 극우가 아니거든요. 민족과 국가를 최대의 가치로 생각하는 게 극우라고 하면은 넬슨 만델라도 극우주의자고요. 인도의 간디도 극우주의자고요. 김일성도 극우주의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극우주의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족과 국가를 얼마나 높이 평가합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언론에서 말하니까 주류에서 말하니까 똑같이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백인 우월주의자다. 이거 말도 안 되고 트럼프가 극우주의자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생각해 보시면. 근데 깊이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언론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따라서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참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어떻게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뉴스에서 그렇게 나왔다가 트럼프가 백인 우월주의자다. 그 사람 나치 성향이 있다. 이렇게 뉴스에서 말하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믿어버리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백인 우월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극우주의가 뭔지도 잘 모르시면서 그냥 뉴스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렇다라고 똑같이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드리자면 트럼프가 이렇게 주류 언론에서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공화당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고요. 그 사람이 뭐 낙태법에 대해서 뭐 이런 걸 주장하고 tariff 관세를 올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무조건 공화당이기 때문에 미국 주류 사회에서 그를 싫어하는 거고 지금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다 절대 백인 우월주의, 나치 이런 얘기 절대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이 주장한 관세 다 찬성할 겁니다. 예, 공화당이 지금 그런 신세인 게 미국의 현실이고 그리고 기존의 기득권 공화당이 미국 사회에 그런 인식을 심어준 데에 기여한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요번에 바꾸겠다. 그런 인식을 바꾸고 새로운 공화당을 만들겠다라는 게 트럼프고 그래서 민주당이었던 RFK 주니어나 일론 머스크나 조 로건이나 터시 게버드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진영으로 다 모인 겁니다. 새로운 공화당이 나올 거라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옛날의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사이트는 L2 Data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가보시면 지금 early ballot이 그러니까 사전투표 그게 얼마나 들어왔나 지금 그런 걸 체크하실 수 있는 게 여기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전투표가 들어온 게 44%가 공화당이고 43%가 민주당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미네소타가 조금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예, 사전투표 40%가 공화당 36%가 민주당입니다. 경합주 다른 곳 한번 볼게요. 애리조나 42% 공화당, 37%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그 사전투표용지가 그렇다는 거죠. 캘리포니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뻔하지만 그래도 예, 30%가 공화당이네요. 1.5 million, 150만 그 사전투표용지가 들어왔는데 그게 민주당이고 예, 90만이 공화당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공화당 그 사전투표용지가 많이 들어왔네요. 미시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시간은 예, 여기는 그래도 민주당이 아직은 세네요. 74만 표가 민주당, 그래도 50만 표가 공화당이네요. 그 다음에 한 곳, 펜실베이니아가 제일 중요하죠. 펜실베이니아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들어왔네요. 70만이고 예, 공화당은 34만 5천. 두 배로 사전투표용지는 민주당이 많이 들어왔는데 예, 여기가 살짝 좀 이걸로 봐서는 불안한데 사실 전체 그 유권자 수를 보면 44대 41%로 민주당이 살짝 앞서긴 하지만 이게 2020년보다 많이 줄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펜실베이니아가 희망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물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투표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얼마나 많이 나오냐가 관건이고 지금 펜실베이니아는 확실히 물론 early가 이렇게 좀 불리하게 나오긴 했지만 공화당이 유리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가 또 흥미롭죠. Early voters 62만 8천이 민주당인데 51만이 공화당 사전투표입니다. 네, 버지니아도 공화당 표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 주 중에 하나죠. 위스콘신만 하나 더 볼게요. 네, 여기는 20만이 공화당, 15만이 민주당. 예, 여기도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네요. 여기는 공화당 유권자가 더 많네요. 180만, 민주당은 150만. 지금 생각난 김에 하나 더 생각나서 네바다는 네, 14만 6천이 공화당, 14만 3천이 민주당. 여기가 정말 경합주 같네요. 근데 네바다가 계속 여론조사에서 보면 공화당으로 지금 표가 옮겨가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미국을 이해하는데 미국 대선을 이해하는데 유익한 내용이었고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